30년간 가난하다던 시어머니. 단 한 푼 생활비도 안 쓰게 했던 그분이 장례 뒤 낡은 서랍에서 발견된 수상한 통장. 그 안에는 무려 5억 원이 있었다. 배신감에 무너진 며느리, 그리고 달려든 시동생들. 이건 당연히 3등분 해야지. 하지만 오래된 가계부 한 권. 거기엔 30년간 숨겨온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 당신이 믿었던 가족의 진실이 무너집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미영아, 고생 많이 했다. 정말로.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님의 손은 얼마나 차가웠는지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씀이었기에 더욱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앞에 서서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 났구나. 30년간의 긴 시집살이가 말입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는데. 시동생 정미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줍니다.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더니 마지막까지. 하지만 그 위로 속에서도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님이 워낙 검소하셔서. 제가 대답하는 사이 막내 시동생 정수가 형과 누나 곁으로 다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지? 집이라도 있으니 그거 팔면 장례비는 나올 거 아니야? 아, 그거 걱정 마. 어머니가 늘 돈 없다고 하셨지만 집값만 해도 꽤 될 테니까. 어머님의 주검 앞에서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를 하는 시동생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0년 동안 어머님을 모시느라 제 친정 부모님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제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 정말. 어머님 빈소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님과 가까웠던 옆집 최순덕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십니다. 미영아, 정말 많이 울었구나. 순자씨가 그렇게 가시다니. 너 때문에 얼마나 든든해 하셨는데. 최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다시 핑 돕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든든해 하셨다고요? 늘 돈 없다 힘들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할머니, 어머님이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네가 시집 온 후로 순자씨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데. 늘 며느리 자랑이었어. 최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데 뒤에서 시동생들의 대화가 또 들려옵니다. 형, 그런데 어머니 통장은 어디 있을까? 집에서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무래도 형수가 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니 형수가 잘 알 거야. 나중에 물어보자. 또 돈 이야기네.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다시 바라봅니다. 항상 수수한 한복 차림에 검소한 미소를 지으신 어머님. 생전에 미영아, 돈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30년 전 25의 새댁이었던 제가 처음 시댁 문턱을 넘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미영아,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게 살자꾸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쌀 떨어진다고 하시면 친정에서 쌀을 가져왔고 전기세 걱정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몰래 내기도 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하다며 늘 걱정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시동생들이 재산 얘기를 하는 걸까? 어머님이 늘 돈 없다고 하셨는데. 이상합니다. 분명 어머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늘 돈 없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시동생들은 마치 어떤 재산이 있을 거라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마친 최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미영아, 너 혼자 어머님 모시느라 정말 고생했다. 순자씨도 그걸 다 알고 계셨어. 나중에 할 이야기가 있으니 시간 날 때 우리 집으로 와라.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최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다시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해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드리고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런데 가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어머님 눈치를 보며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리고 제 옷 하나 마음대로 사입지 못하는 일은 없겠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나? 그때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3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엄마도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지내셨어.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눈물이 또 핑 돕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어머님께는 아무 재산이 없는 걸까? 30년 동안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모은 돈은 하나도 없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집니다. 시동생들은 피곤하다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도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빈소에 저 혼자 남게 되니 어머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저랑 함께 사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뜻이었을까? 고생 많이 했다고. 혹시 어머님께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걸까? 새벽 2시, 빈소는 고요합니다. 어머님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평소와 달리 뭔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마치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것 같은. 내일이면 발인입니다. 어머님을 땅에 모신 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이 편하기보다는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에게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건 아니죠? 어머님의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입니다. 이제 정말 어머님 없는 집에 혼자 있으려니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30년 동안 어머님과 함께 쓰던 그 방을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머님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약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드시던 혈압약과 관절약 냄새. 이 냄새를 맡으니 다시 눈물이 핑 돕니다. 정말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는구나. 시동생들이 어제 전화로 말했습니다. 형수, 어머니 방 정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우리도 어머니 유품 좀 챙기고 싶은데. 그리고 혹시 어머니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도 찾으시면 연락해주세요. 장례비 정산하고 남은 거 있으면 나눠야죠. 또 돈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인데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만. 정말 답답합니다. 어머님의 낡은 옷장을 열어보니 손때 묻은 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명절 때마다 입으시던 회색 한복, 제가 시집 올 때 처음 배웠던 그 한복도 아직 그대로 있네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주머니를 확인해 봅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용돈이라도 숨겨두셨나 해서요. 하지만 주머니마다 나오는 건 사탕 몇 개와 손수건뿐입니다. 어머님답게 정말 검소하게 사셨구나.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님의 소소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반지, 돋보기, 혈압약.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려는데 무언가 걸린 듯 잘 열리지 않습니다. 힘을 주어 당겨보니 드디어 열리는데 서랍 뒤쪽에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집니다. 손을 넣어 확인해보니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 상자를 꺼내 열어보는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상자 안에는 통장이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들이에요. 손이 떨리면서 통장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총 5개의 통장입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돈 없다고 하시며 저에게 생활비를 받아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통장을 숨겨두고 계셨다니.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잔고 8천만 원. 두 번째 통장 6천만 원. 세 번째 통장 1억 2천만 원. 네 번째, 다섯 번째 통장까지 모두 합치니 총 5억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인가요?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분명히 어머님 성함으로 되어 있고 입출금 내역을 보니 꾸준히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씩. 어머님께서 어디서 이런 돈을 모으셨을까요? 30년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어머님께서 쌀 떨어졌다, 전기세 없다고 하실 때마다 친정에서 쌀 가져오고 제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으로 전기세 내드리고 심지어 어머님 병원비까지 제가 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손에 든 통장들이 너무 무거워서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30년간의 제 희생이 무엇이었는지 갑자기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왜 이 돈을 숨기신 걸까요? 왜 저에게 생활비를 받으시면서 이런 큰 돈을 혼자 모으고 계셨던 걸까요? 그때 상자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더 보입니다. 어머님의 손글씨로 쓰여진 쪽지입니다. 미영아, 이 돈은 너를 위해 모은 거다.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쪽지를 읽는 순간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저를 위해 모으신 돈이라고요? 그럼 왜 제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리고 눈치 보며 살 때, 왜 제가 파트타임 일하느라 고생할 때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통장 중 하나에 최근까지도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200만 원씩.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오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시동생 정수입니다. 형수, 어머니 방 정리 어떻게 돼가요? 혹시 통장 같은 거 찾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아, 네, 찾긴 찾았는데요. 오, 정말요? 얼마나 있어요? 장례비 빼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시동생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5억 원이라는 숫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은행 가서 정확히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통장들을 바라봅니다. 어머님께서 30년 동안 돈 없다고 하신 말씀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 시험을 하신 건 아닐까? 제가 돈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어머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 30년이에요, 30년. 제 인생의 절반을. 어머님,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하신 건가요? 통장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돈을 시동생들과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님 쪽지에 적힌 대로 제가 가져야 할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30년간 절 속이신 이유가 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일 시동생들을 불러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어머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시동생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벌써부터 재산 분할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인데. 어머님 정말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돌아가신 후에도.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저에게 감춰둔 마지막 선물이 더 있는 건 아닐까? 이 통장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머님의 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분명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통장을 발견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님께서 숨겨놓으신 5억 원의 거금과 그 의미에 대해 계속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늘은 시동생들을 불러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있기엔 너무 무거워요. 오전 10시 시동생 정수와 정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둘 다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입니다. 어머님 유품 정리 핑계로 와서는 사실 통장이 얼마나 있는지가 더 궁금한 모양이에요. 형수님, 어머니 방 정리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통장 찾으셨다면서요? 장례비 빼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정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발견한 5개의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동생들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어머, 이렇게 많아요? 정미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니 곧바로 통장을 하나씩 집어들고 잔고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이게 8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6천만 원? 이건 1억 2천만 원이네요. 정수와 정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처럼요. 형수님, 이거 다 합하면 얼마예요? 5억. 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5억이요? 정말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두고 계셨다니.
그런데 놀라움은 잠깐이고 곧바로 정수가 계산기를 꺼내더니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5억을 3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억 6천만 원 정도씩 받는 거네요. 맞아요. 법적으로도 자녀들이 3등분하는 게 맞죠? 정미도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 돈, 어머님이 어떻게 모으신 걸까요? 항상 돈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정수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야 어머니가 검소하게 사셔서 그렇죠. 어쨌든 어머니 재산이니까 우리가 나눠 갖는 게 당연하고요. 맞아요. 형수님도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몫은 똑같이 받으셔야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쪽지에는 분명히 미영아, 이 돈은 너를 위해 모은 거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저에게 쪽지를 남겨두셨는데 제가 쪽지를 보여주자 두 사람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수님만을 위해서 모은 돈이라고요? 정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머니 재산인데 왜 형수님만 받는다는 거예요? 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까지 밝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쓰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똑같이 상속받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되니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님을 혼자 모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돈 이야기만 하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어머님을 위해 뭘 하셨나요? 전 어머님이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매일 새끼 챙겨드리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정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그건 형수님이 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도 바빴는데 매번 올 수는 없죠. 맞아요.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히 큰 며느리 몫이고 재산은 법대로 나누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도 잘 안 오고 어머님 생신 때도 돈 핑계로 안 와놓고 이제 와서 재산만 똑같이 나눠달라니. 그때 남편 정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정수, 정미 왔네. 무슨 일이야? 형, 어머니 통장 찾았는데 5억이 넘게 있대요. 우리 3등분해야 하는 거 맞죠? 정수가 급하게 설명하자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5억?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그런데 형수가 어머니가 자기만 주라고 쪽지 남겨뒀다고 우기고 있어요. 정미가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합니다. 저는 우긴 게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여보, 정말 그런 쪽지가 있어? 남편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보여주었어요. 어머님이 분명히 제게 이 돈은 저를 위해 모은 거라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 재산이니까 우리끼리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혼자 다 갖는 건 좀. 남편마저 시동생들 편을 드니까 너무 서운했어요. 30년 동안 저 혼자 어머님을 모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30년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오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하셨나요? 치매 기운 있으실 때 쓰신 거 아니에요? 정미가 또 그런 말을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그리고 이 쪽지도 손글씨가 또박또박하게 잘 써져 있고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3등분하는 게 맞아요. 형수님도 이해해주세요. 정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어머님을 위해 돈을 얼마나 쓰셨나요? 저는 제 월급으로 어머님 병원비 약값 다 냈는데. 그건 형수 의무잖아요. 우리도 가끔 용돈 드렸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라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결국 오늘은 결론 없이 시동생들이 돌아갔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상속 문제를 정식으로 처리하자고 하면서요. 남편과 둘이 남자 저는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당신도 시동생들 편만 드는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모르나요? 여보, 나도 당신이 고생한 건 알지. 하지만 어머니 재산을 혼자 다 갖겠다는 건 좀. 저 혼자 다 갖자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게 주시겠다고 쪽지까지 남겨두신걸요. 그래도 가족끼리 싸우는 건 좋지 않아. 적당히 타협해서. 남편도 결국 시동생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진심보다는 법적인 상속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혼자인 것 같습니다. 밤늦게 혼자 어머님 방에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어머님은 정말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걸까요? 저에게 이 돈을 주고 싶으셨다면 왜 생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라고 하신 건 아닐까요?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머님,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머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끝까지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이요. 분명 어머님께서는 더 많은 비밀을 남겨두고 가셨을 거예요. 그 비밀을 찾아서 어머님의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어머님의 모든 흔적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통장만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시동생들과 갈등을 빚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에요. 남편은 저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시동생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와서 언제 상속 절차 밟을 거냐며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오늘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최순덕 할머니가 서 계세요. 어머님 장례식 때 위로해 주시던 그 할머니입니다. 미영아, 안녕하니?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핑 돕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할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차를 대접해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십니다. 얘야, 많이 상했구나. 얼굴이 말이 아니야. 할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건지. 제가 그간의 상황을 할머니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5억 원의 통장 발견, 시동생들의 3등분 요구, 남편까지 등을 돌린 상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지. 순자 씨가 그냥 가실 리 없다고 생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아, 사실 할머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는데. 순자 씨가 생전에 나한테 많은 얘기를 했거든. 할머니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님이 할머니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순자 씨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니? 맨날 우리 며느리가 정말 천사 같다. 30년 동안 시집살이 한 번 툴툴거리는 소리 안 하고 나를 모셔준다고 그랬어.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머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그런데 순자 씨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게 있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꾸 돈 없다고 해서 내가 친정 부모님께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럼 너 파트타임 일 시작한 것도 다 알고 계셨어. 그런데 왜 말릴 수 없었는지 아니?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며 계속 말씀하세요. 순자 씨가 젊을 때 남편 일찍 잃고 혼자 3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겠니? 그때 순자 씨가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품팔이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대. 그런 일이. 그런데 그 고생해서 모은 돈을 자식들한테 다 털렸대. 정수, 정미가 결혼할 때, 사업한다고 할 때. 다 달라고 해서 줬는데 나중에는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없더래. 할머니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어머님의 숨겨진 과거를 처음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순자 씨가 다짐했대. 이번엔 절대 자식들한테 돈 있다는 소리 안 한다고. 대신 정말 고마운 사람한테만 주겠다고. 할머니, 그럼 어머님이 일부러 돈 없는 척 하신 거예요? 그렇지. 너를 시험한 거야. 돈 때문에 모시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효도하는 건지. 할머니의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런데 할머니, 어머님이 매달 받으시던 그 돈은 뭐였을까요? 통장에 매월 200만 원씩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건 임대료야. 순자 씨가 젊을 때 사둔 상가가 있거든. 그 임대료를 매달 받으셨어. 상가요? 어머님이 상가를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럼 너네 집 근처에 있는 그 작은 상가 말이야. 순자 씨가 혼자 3남매 키울 때 악착같이 사둔 거래. 그 임대료로 생활하시면서도 너한테는 돈 없다고 하신 거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셨다니.
할머니, 그럼 정수 삼촌이랑 정미 고모가 예전에 어머님께 돈을 받아간 적이 있다는 거죠? 받아간 정도가 아니라 뜯어간 거지. 정수는 사업한다고 3천만 원, 정미는 애 교육비라고 2천만 원. 그 돈 받고 나서는 발걸음도 뜸해졌대.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니 시동생들이 왜 그렇게 뻔뻔하게 3등분을 요구하는지 알겠어요. 이미 예전에 충분히 받아간 걸 까먹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미영아, 순자 씨가 너한테 남긴 게 통장만이 아닐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가 마지막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 내가 미영이한테 남겨줄 게 하나 더 있는데 미영이가 정말 힘들 때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할머니의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그게 뭔지 아세요? 난 모르겠어. 하지만 순자 씨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이 있을 거야. 너만 찾을 수 있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세요. 미영아, 포기하지 마. 순자 씨의 진짜 마음을 끝까지 찾아봐. 그 시동생들한테 속지 말고. 할머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야. 순자 씨도 할머니도 내 편이니까.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다시 어머님 방으로 향했어요. 분명 할머니 말씀처럼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둔 게 더 있을 거예요. 이번엔 더 꼼꼼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어요. 어머님의 오래된 가계부, 성경책, 심지어 베개 밑까지. 어머님께서 숨겨두신 마지막 비밀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제가 꼭 찾겠습니다. 어머님의 진짜 마음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님께서 저만이 찾을 수 있다고 하신 그 마지막 선물이 대체 뭘까요? 어디에 숨겨놓으셨을까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확신이 드네요. 어머님은 분명 시동생들이 아닌 저에게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30년 동안의 진심을 알아봐 주신 거고요. 이제 그 증거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님의 모든 흔적을 다시 찾아보겠어요. 분명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저에게만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최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미영이만 찾을 수 있다고 하신 그 마지막 선물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은 어머님의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책, 불교 경전, 건강 관련 책들. 어머님께서 평생 읽으셨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어요. 그런데 책장 맨 위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꺼내보니 30년은 좋게 된 듯한 낡은 가계부입니다. 표지에는 어머님의 친필로 우리 집 살림 기록이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몰라서 펼쳐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1994년 3월 15일. 미영이가 우리 집에 시집왔다. 정말 착한 아이다.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시집온 날짜예요. 어머님께서 그날부터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계셨다니.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어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1994년 4월 20일. 미영이가 친정 어머니 보고 싶어 한다. 내가 돈 없다고 해서 친정에 못 가는 것 같다. 미안하다. 1994년 6월 10일. 미영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내 때문에 고생한다. 이 돈은 나중에 미영이를 위해 써야겠다. 1995년 2월 3일. 정수가 와서 사업자금 3천만 원 달라고 했다. 주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하자고 했다. 이제부터는 미영이만을 위해 돈을 모으겠다. 1996년 8월 15일. 정미가 애 교육비라며 2천만 원 달라고 했다. 주긴 했지만 속상하다. 결혼할 때 준 것도 모자라서. 가계부를 읽을수록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어머님은 정말로 저를 위해 30년간 돈을 모아오신 거였어요. 1997년 12월 25일. 미영이가 크리스마스에도 친정에 못 가서 우울해한다. 내가 돈 있다고 하면 정수, 정미가 또 달라고 할 텐데. 미영이만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1998년 3월 1일. 미영이 전용 통장 개설. 매월 50만 원씩 넣기로 했다. 나중에 미영이가 힘들 때 주자.
그렇구나. 어머님께서 그때부터 제 전용 통장을 만들어 두고 계셨던 거군요. 2000년 10월 15일. 미영이가 몰래 전기세를 내줬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상가 임대료가 올랐으니 미영이 통장에 더 넣어야겠다. 2005년 7월 20일. 정수와 정미가 내 생일에도 안 왔다. 미영이만 정성껏 준비해줬다. 역시 진짜 자식은 미영이다. 상가. 최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상가. 어머님께서 상가 임대료로 생활하시면서도 저에게는 돈 없다고 하셨던 것이에요.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요. 2010년 4월 5일. 미영이 친정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한다. 미영이가 병원비 걱정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내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정수, 정미가 알면 또 돈 달라고 할 것 같다. 2015년 9월 12일. 미영이가 20년째 나를 모시고 있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따로 살겠다고 하는데 미영이는 정말 천사다. 2020년 6월 3일.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미영이는 나만 걱정한다. 마스크도 좋은 걸로 사다 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 어머님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가계부 마지막 부분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023년 12월 10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다. 미영이에게는 비밀로 하자. 미영이가 걱정할까봐.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 2024년 1월 15일. 미영이를 위한 유언장을 써야겠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작성하자. 그리고 상가 서류도 미영이 앞으로 바꿔놔야겠다. 2024년 2월 20일. 유언장 작성 완료. 모든 재산을 미영이에게. 상가도 미영이 명의로 변경 완료. 정수, 정미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2024년 3월 5일. 미영이만을 위한 비밀 상자를 만들었다. 미영이가 정말 힘들 때, 가족들이 미영이를 괴롭힐 때 찾을 수 있도록 미영이만 알 수 있는 곳에 숨겨뒀다. 비밀 상자요? 어머님께서 또 다른 걸 숨겨두신 거예요? 2024년 4월 10일. 미영이가 요즘 자주 우울해한다.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빨리 비밀을 말해주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마지막 기록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2024년 5월 20일.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미영아, 미안하다. 30년 동안 고생시켰다. 하지만 내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꼭 찾아다오. 내가 우리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모두 보상해주고 싶다. 가계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님께서 30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니. 그런데 미영이만 알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비밀 상자를 어디에 숨겨두셨을까요? 미영이만 알 수 있는 곳. 미영이만.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머님과 30년 동안 함께했던 특별한 장소가 있거든요. 어머님의 화장대 뒤쪽 벽지가 약간 들뜬 그 틈새요. 어머님께서 가끔 그곳에 중요한 서류를 숨겨두시곤 하셨는데 저만 아는 곳이에요. 급하게 화장대로 달려가서 뒤를 살펴보니 정말로 뭔가 있어요. 작은 봉투 하나가 벽지 틈새에 꽂혀 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공식 유언장과 상가 등기부등본,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있어요. 유언장을 펼쳐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유언자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모든 재산, 예금 5억 2천만 원, 상가 1동, 며느리 김미영에게 상속한다. 본인은 30년간 며느리의 헌신을 지켜봤으며 이는 혈육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음을 확신한다. 5억 2천만 원이 아니라 상가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액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미영아,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돈 없다고 거짓말한 걸 용서해다오. 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정수와 정미는 돈 줄 때만 찾아왔지만 너는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밤새 돌봐줬구나. 이 모든 재산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당당하게 받아라.
그리고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사랑한다. 내 진짜 딸아. 어머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시동생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형수. 있어요? 오늘 상속 문제 결정해야 한다니까. 어머니 재산 3등분하는 거로 합의했다고 들었는데. 시동생들이 또 왔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니 시동생들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형수님, 빨리 상속 서류 준비해요. 우리 시간 없어요. 정수가 재촉합니다. 그래요, 5억을 3등분해서 각자 1억 6천씩 받는 거로 정하잖아요. 정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떨지 않아요. 차분하게 공식 유언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요? 시동생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어머님께서 공식 유언장을 남기셨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을 보여주자 시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모든 재산을 형수한테만? 말이 안 되죠.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요. 하지만 저는 가계부까지 보여줬어요. 어머님께서 30년간 쓰신 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받아간 돈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가계부를 읽어본 시동생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의 과거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리고 상가도 이미 제 명의로 바뀌었네요. 상가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주자 이제 남편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당당해졌습니다. 공식 유언장과 가계부를 보여준 후 거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동생들은 서류들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유언장을? 맞아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정미도 맞장구를 칩니다. 둘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형수님, 혹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혼자서 돌보셨으니까. 정수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을 30년간 정성껏 모셨는데. 아니에요. 분명 뭔가 있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정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제가 반박하자 이번엔 정수가 더 강하게 나왔어요. 형수님이 어머니 곁에 항상 있으셨으니까 어머니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었겠죠. 어머니가 치매 기운 있으실 때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가계부도 보셨잖아요. 30년간 또박또박 쓰여 있는 걸요. 하지만 시동생들은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가계부도 이상해요. 어머니가 정말 쓰신 건지 어떻게 알아요? 정미의 말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친필인 거 보면 모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받아간 것도 다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건 형수님이 나중에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돈 받은 건 맞지만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는데. 정수가 뻔뻔하게 말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수 씨는 3천만 원, 정미 씨는 2천만 원. 가계부에 다 적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5억을 혼자 다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남편만큼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보, 나도 솔직히 좀 이상한 것 같아.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런 유언장을? 남편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당신마저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잖아. 엄마가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이런. 어머님은 검소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척 하신 거라니까요. 가계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도 시동생들과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독차지하는 건. 독차지라니. 30년 동안 어머님을 혼자 모신 제가 독차지라니. 정미가 더 노골적으로 나섰어요. 형수님, 정말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우리 형제들 흉이라든가. 흉이요? 무슨 흉이요?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를 잘 안 찾아뵌다든가, 돈만 받아갔다든가.
그건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편찮으실 때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요. 누가 매일 새끼 챙겨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세뇌시킬 권리가 있나요? 세뇌라니. 정말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정수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형수님이 어머니 마지막에 혼자 있으셨으니까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애들은 돈만 받아가고 안 온다. 나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만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간 정성껏 어머님을 모신 제가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다니. 아니면 어머니가 아프실 때 약을 바꿔치기 했다든가. 정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정신이 혼미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형수님이 유언장 쓰라고 강요했을 수도. 강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떻게 가족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때는 멀쩡하셨다고요. 하지만 시동생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6개월 전이면 더 의심스럽네요. 형수님이 그때부터 어머니를 조종했을 수도. 조종이라니. 정말 이 사람들이 가족인가 싶어요. 남편마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다들 정말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시는 거네요? 30년간 어머님을 모신 제가 어머님을 해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쳤다는 게 아니라 뭔가 어머니 마음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수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유언장이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걸요? 유언장은 진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 하에 쓰신 건지는 의문이죠. 정미도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네요. 그때 정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거예요. 유언장 효력 정지 신청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요구할 거고. 정신감정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마지막 6개월간 병원 기록 다 뽑아볼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도 조사할 거고.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거네요.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그냥 적당히 타협해. 이렇게 싸우는 거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적당히 타협이라니. 어머님의 진심까지 타협하라는 건가요? 전 타협 안 해요. 어머님이 30년간 저를 지켜보시고 내린 결론이니까요. 형수님이 그렇게 고집부리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미가 협박조로 말해요. 어머니 마지막 몇 년간 녹음기 들고 다니셨을 수도 있고 형수님이 어떤 말 하셨는지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녹음기라니. 이제는 정말 소설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상가명에 바꾼 것도 수상해요. 분명히 형수님이 어머니를 압박했을 거예요. 압박이라. 정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시동생들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갈 거니까 각오하세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재산 가로채는 건 용납 못해요. 이용했다고요? 30년간 어머님을 모신 제가 이용했다고요? 시동생들이 나간 후 남편과 둘이 남았는데 남편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네요. 여보, 정말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 형제들이 안 온다든가.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당신도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기보다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야. 5억을 혼자 다 가져간다는 게 30년간 제가 뭘 했는데요? 그건 당신 의무였잖아. 며느리로서 의무였다고요. 의무. 남편의 말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 집에서 저는 혼자네요. 어머님까지 돌아가신 지금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 밤 저는 어머님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럴 줄 아셨나요?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의심할 거라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님의 진심을, 30년간의 사랑을 증명해야 해요. 내일 최할머니를 찾아가야겠어요. 할머니만이 어머님의 진짜 마음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뜻을. 가족들로부터 의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동생들은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유언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어요. 남편은 아예 저와 대화를 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저는 매일 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하소연했어요. 할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저를 의심해요. 미영아, 힘내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할머니는 항상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표정이셨어요. 미영아, 사실 할머니가 너한테 보여줄 게 하나 있어. 뭔가요, 할머니? 순자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걸 하나 맡기고 가셨어.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캠코더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순자 씨가 말씀하시길 미영이가 정말 힘들어할 때, 가족들이 미영이를 괴롭힐 때 보여주라고 하셨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께서 또 뭔가를 준비해 두신 건가요? 할머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순자 씨가 미영이만 보면 된다고 하셨거든. 근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서. 할머니가 캠코더를 재생하시는 순간 화면에 어머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미영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어머님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마 정수와 정미가 너를 의심하고 있을 거야. 내가 나를 조종했다느니, 유언장을 강요했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 거고. 정확히 맞는 말씀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영아,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죽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둔 거야. 어머님께서 카메라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찍는다. 오늘은 2024년 4월 15일. 내가 죽기 한 달 반 전이야. 내가 모든 재산을 미영이에게 주는 이유를 말하겠다. 30년 전 미영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나는 이 아이를 지켜봤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셨어요. 정수와 정민은 어릴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받고 나면 연락도 안 하고. 정수는 사업한다고 3천만 원 가져갔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니? 주식으로 날렸어. 그리고는 또 달라고 하더라. 정민은 애 교육비라며 2천만 원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 자기 옷 사는 데 썼더라고. 순덕이가 다 봤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런데 미영이는 달랐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챙겨줬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주고 좋은 음식해서 먹여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더 떨리기 시작하셨어요. 미영이는 나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효도도 제대로 못했어. 파트타임 일까지 시작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이 모든 재산을 미영이에게 줄 거라고. 미영이가 받을 자격이 있어. 그때 화면 속 어머님께서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정미야, 너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들어라.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결혼할 때 준 돈, 사업자금, 교육비. 다 합치면 6천만 원이 넘어. 그런데 미영이는 뭘 받았니?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지. 이제는 미영이가 받을 차례야. 화면 속 어머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호야, 내 아들.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30년 동안 나를 친엄마처럼 모셨는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미영이가 나한테 너희들 흉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시동생들도 바쁘실 거예요. 이해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감쌌지. 정말 그랬어요. 저는 어머님께 시동생들 흉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 너희들이 미영이를 의심한다면 그건 너희들 양심이 후려치는 거야. 미영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거든. 어머님께서 카메라에 더 가까이 오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떤 협박도 강요도 받지 않았어. 이 모든 결정은 내 의지야. 미영이를 위한 내 마지막 선물이고. 미영아. 어머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30년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이 재산은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야.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낳아주지는 못했지만 너는 내게 진짜 딸이었어. 영상이 끝나자 할머니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어머님이
순자 씨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지 이제 알겠지? 이 영상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야.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이제 당당해져라. 순자 씨가 내 편이야. 저는 캠코더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동생들과 남편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앉아 있어요. 형수님, 오늘로 끝냅시다. 유언장 효력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고, 이제 법정 상속대로. 잠깐만요. 저는 캠코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먼저 보시죠. 이게 뭔데요? 정수가 의아해하며 물어봐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찍으신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도 있고요. 영상을 틀자 화면에 어머님이 나타났어요. 정수야, 정미야, 너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머님의 첫마디에 시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상이 진행될수록 시동생들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들이 받아간 돈 이야기, 미영을 의심하지 말라는 당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영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거든.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미가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정수도 고개를 푹 숙였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했네요. 변호사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영상이 있다면 유언장 효력 정지 신청은 취하하셔야겠네요. 완벽한 증거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했구나.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수와 정미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네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어머님께서 30년간 숨겨두신 사랑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의 영상을 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시동생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고 유언장 효력 정지 신청도 취하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형수님, 저희가 정말 한심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록까지 남겨두셨는데. 정수는 어머님의 가계부를 다시 읽어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정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받아간 돈이 고스란히 기록된 걸 보고는 부끄러워했죠. 형수님, 저희는 앞으로 명절 때마다 와서 어머니께 제사 지내겠어요. 그리고 형수님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기쁘면서도 서운하고 안도하면서도 허전하고. 어머님께서 왜 30년간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오늘은 어머님 49제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와서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제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어머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30년간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문득 어머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효도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그리고 아마도 시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자식들을 믿고 싶으셨던 거겠죠. 어머님,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어머님도 많이 속상하셨죠? 정수, 정미가 그렇게 변해서. 그때 최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미영아, 49제 지냈니? 순자 씨가 좋아하실 거야. 할머니,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세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미영아, 순자 씨가 마지막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미영이가 내 진심을 이해해 줄 거야. 그 아이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러시더라고. 할머니, 어머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셨어. 내가 미영이한테 준 건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걸 미영이는 알 거야 그러셨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정말 그래요. 어머님께서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30년간의 지켜봐 주신 사랑,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마음. 그게 진짜 선물이었던 거죠. 할머니, 저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하고 싶은데? 어머님의 상가를 카페로 바꿔서 운영해보고 싶어요.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실 수 있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거 좋겠다. 순자 씨도 좋아하실 거야. 평생 동네 사람들을 아꼈거든. 며칠 후 저는 정말로 상가를 카페로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시동생들도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여보,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순자 할머니 카페로 하려고요. 어머님을 기리는 의미로. 카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어머님께서 30년간 아껴두신 돈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돈으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카페 오픈일,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최할머니는 물론이고 어머님과 친하셨던 분들이 모두 와주셨습니다. 미영아, 순자 씨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미영이가 정말 효녀구나. 순자 씨 복 받으셨네. 어르신들의 칭찬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카페에는 어머님의 사진을 정중하게 모셔두고 어머님께서 좋아하셨던 국화꽃도 항상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어머님의 가계부 중 일부를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어요. 1994년 3월 15일. 미영이가 우리 집에 시집왔다. 정말 착한 아이다. 이 글귀를 보실 때마다 손님들이 감동하셨어요. 이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30년을 이렇게.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 3개월 후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여기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요. 사장님이 손님들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머님께서 30년간 저를 지켜보시면서 느끼셨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어요. 30년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어머님 일주기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카페에서 작은 추도식도 열었어요. 어머님, 1년 전 이맘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사상 앞에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시동생들도 옆에서 함께 절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형수님께 잘하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신 형수님이니까. 저희도 친언니처럼 모시겠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뭐든 지지할게. 30년 동안 희생한 만큼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을 모신 그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정말 그래요. 30년간의 시집살이가 저를 성장시켰고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줬어요. 밤이 되어 혼자 카페에 앉아있으니 어머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머님, 처음에는 왜 30년간 저를 속이셨나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를 관찰하시고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신 그 마음. 카페 한쪽에 걸려있는 어머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어머니.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와 어머님 사진을 비춥니다. 마치 어머님께서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3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진짜 선물과 함께.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날까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